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중 한 곳,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입니다. 여기 약 49년 된 상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임차인 7명을 명도하는 내용의 사례입니다. 본 건물을 최근 매수한 새 임대인은 임차인들에게 주변 시세 이상의 권리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도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5명은 상당한 보상금을 받고 퇴거하기로 합의했는데 2명 때문에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 중에 1명은 최초 입점한 지 2년 반밖에 안 됐고 나머지 1명도 3년밖에 안 됐습니다. 9평짜리 조그만 점포 임차인은 무려 19억 원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나머지 1명과는 아직 협상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들 2명의 임차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10년 영업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죠. 이들이 버티면 임대인은 앞으로도 7년 반 이상 신축, 리모델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상가 건물의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계약 갱신 요구권 규정에 따라서 10년 영업권이 있죠. 총 영업기간이 10년이 채 안 된 임차인이 있는 건물은 명도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3기 차임 연체 등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하고도요. 화면에 보이는 이 사건에서 임차인 명도하는 준비 과정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고 상가임대차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2명 내보내는 것은 현재 시간 문제입니다. 임차인 7명 전부 명도하는 것 현재 구부 능선은 넘은 상황이고 본 사건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2년 6개월 영업한 이 점포 보증금은 3천만 원, 월세 200만 원. 이 점포 사장님은 무려 19억 원 요구했습니다. 이 점포 월세가 200만 원이니까 약 79년치에 해당하는 월세 금액만큼입니다. 임대인은 주변 시세 이상으로 권리금을 지급할 의사는 있었지만 9평짜리 점포에 19억 원을 지급하면서까지 협상할 수 없는 노릇이죠. 본 건물은 1976년 준공되어 약 49년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전략은 구조 안전상 결함을 찾아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 거절의 명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라서 상가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상가 건물의 구조 안전 진단 결과 2등급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은 퇴거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건물을 외관상으로만 확인하면 2등급 받기란 지극히 어렵습니다. 만약 단순히 건물이 49년 되었고 노후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면 임대인은 승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먼저 5명의 임차인이 퇴거한 공간에 대해서 마감재 철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기둥, 보호,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가 보이도록 마감재 미장 부분을 완전히 철거했죠.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하자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첫째, 슬래브 녹슨 철근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둘째, 건물의 주요 구조부인 보우 처짐을 확인했습니다. 보우 처짐 확인하기 위해서 전층의 보호 전부를 일일이 하나씩 전부 체크했습니다. 셋째, 기둥 일부분이 파손됨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기둥의 주근이 10mm 철근이었습니다. 기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 자명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기둥의 주근은 최소 16mm 철근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본 건물의 기초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바와 같이 지하층의 기초가 있는 위치의 주변을 가로 4m, 세로 2m의 크기로 슬래브를 철거하고 기초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또한 기초 두께, 철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6개소 코아도 채취를 했고요. 여기서 더 놀랄만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기초를 시공했다면 두께 등 규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어떤 곳은 아예 기초가 없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코안은 기초 자리 중에 하나인데 기초가 없음이 확인되었죠. 기초로 시공되었다면 그 두께가 최소 50cm는 되어야 하는데 불과 8cm에 불과합니다. 또한 기초 두께를 확인할 수 있는 코아의 경우 해당 기초에 철근이 없음을 확인할 수도 있었고요. 위와 같은 구조적 하자를 확인한 후에 안전진단 전문 기관에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하였고, 위에서 선행적으로 확인한 구조적 안전 문제는 보고서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는 2등급입니다. 2등급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위 보고서를 토대로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즉 계약 해지 통보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송 과정에서 건물의 구조 안전에 대한 감정이 진행될 것이고 그 결과 또한 위 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명도 소송에서 승소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속 명도를 거부해서 판결로 간다면 임차인은 보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변호사 비용도 부담해야 하죠. 구조 안전에 대한 감정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구조 안전에 대한 감정 비용은 돈 1,000만 원 훌쩍 넘어갑니다. 또한 송달료, 인지액 등 법원 비용도 전부 부담해야 하고요. 만약 이 사건에서 임대인이 5명 임차인을 전부 먼저 내보내지 않고 그냥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의 감정을 받았다면, 즉 마감재와 바닥 슬래브를 철거하지 않고 기초 규격, 철근 하자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2등급 받기란 쉽지 않았겠죠. 위 사건이 구조안전진단 결과 2등급을 받고 임대인이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과정에는 3가지 정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퇴거에 대하여 합의한 임차인을 순서대로 내보낸 것입니다. 월세 몇 푼 아끼려고 잡아뒀다면 위와 같이 진행되지 않았겠죠. 두 번째, 임차인이 나간 공간에 대해서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선행적으로 구조 검토를 실시한 점입니다. 선행 작업 없이 법원 소송에서 감정을 진행했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유리한 내용을 받기 어렵고 승소하기도 쉽지 않았겠죠. 세 번째, 위와 같은 방법을 결정한 임대인의 결단력입니다. 임대인은 다소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물론 임대인으로서 위와 같은 좋은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임차인 내보내고 마감재 철거하고 바닥 슬래브 일부 철거하고 선행적으로 구조 검토하기란 결정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 건축 분야 특급 기술자인 제 경험상 40년 이상 된 건물들 제대로 꼼꼼하게 검사하면 많은 하자 발견할 수 있고 그 하자는 법원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 법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문가와 미리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